네, 안녕하세요. 어깨 팔꿈치 전문의 이상훈입니다. 어깨 팔꿈치를 한문으로는 견주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주관절 전문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과 50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들어서 어깨 통증 환자가 많죠. 근데 그게 새로 병이 생겼다기보다는 과거에 있던 병을 이제서야 병원을 가서 치료해야 되는 병으로 인지해야 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형외과학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학문은 척추와 무릎, 슬관절학입니다. 그 이유는 척추와 무릎이 아프게 되면 사람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걷지 못하면 나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학문은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척추, 그 다음에 무릎에 대한 학문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깨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만 원활히 움직일 수 있고 팔꿈치만 움직일 수 있다면 어깨는 들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는 정형외과학에서 가장 늦게 발전한 학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어깨 통증은 그냥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그냥 원래 아픈 병에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그냥 참을 게 아니라 치료해서 나아야 하는 병으로 인식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어깨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 기능을 잘 살펴보시면 먹고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관절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많이 레저 활동도 많이 하시게 되고 어르신들을 보시면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골프도 많이 치시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헬스 가서 어깨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게 이제 어깨라는 관절입니다.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깨는 이제 필수적인 관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디서 어깨 학문이 태동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인 미국에서 태동한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발달했던 도시인 뉴욕에서도 콜롬비아 대학병원의 니어 교수님으로부터 시작을 됐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972년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니어 선생님의 논문인데요. 그 이전까지 어깨는 건드리거나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못한, 더 나빠지는 그런 치료를 하는 곳이 어깨였다면 니어 선생님의 논문 1972년 이후에는 수술을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관절로 그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의 첫 페이지입니다. 1972년에 충돌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어깨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충돌증후군이란 단어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이제 사라져가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었고 이후에 어깨라는 학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이 콜롬비아 학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세계 견주관절 학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계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깨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어 선생님의 이제 수제자이자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맡게 되신 빌리아니 선생님에 의해서 한 번 더 세계 견주관절학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충돌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이루게 되는데요. 많은 그 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깨 힘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어깨 힘줄의 바로 위쪽에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자라있는 환자들에서 어깨 힘줄 파열이 동반된 비율이 높더라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해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논문이긴 하지만 충돌증후군의 진일보된 개념을 발표하면서 어깨 학문은 또 한 번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빌리아니 선생님이 발표했던 논문은 뼈가 많이 자란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회전근개, 어깨 힘줄 파열이 많이 동반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지 저 뼈가 자란 것이 어깨 힘줄을 찢어서 파열을 시켰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파열된 사람들과 뼈가 자란 사람들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뿐이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잘못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뼈가 자란 뼈가 아래에 있는 힘줄을 찢어서 어깨 파열을 일으킨다라는 이제 가설들이 1980년도에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많은 어깨 전문의들의 믿음이 저 뼈를 깎아만 주면
어깨 힘줄 파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뼈를 깎는 수술을 8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오랜 시간 20년 넘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0년 정도 전후에서는 많은 집대성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는 굉장히 훌륭한 개념이지만 충돌증후군을 알고 봤더니 많은 병들을 그냥 합쳐놓은 용어더라라는 것입니다. 회전근개 부분파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도 포함되어 있었고, 견봉화 점액낭염, 그런 여러 병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병을 인식하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뼈가 자란 것이 힘줄을 이렇게 찢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구잡이 당시 뼈 깎는 수술들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는 별로 통용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견,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어깨 질환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럼 도대체 그 50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50세의 어깨란 뜻입니다. 50세의 어깨. 중국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의학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 현대의학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40여 가지 어깨를 아프게 만드는 병의 총합체, 총집합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 통증들이요, 굉장히 증상들이 다 비슷합니다. 환자가 어떻게 팔을 움직일 때 아픈 동작, 아픈 부위, 또 밤에 잘 때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들이 이걸 구분을 할 수 없었고, 이것을 통합해서 50견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여 가지 진단이 있다는 말은 그 진단별로 최적의 치료법도 몇 개 없다는 겁니다. 그걸 뭉뚱그려서 한두 개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깨 질환이 지금 잘 낫지 않는 병이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뿐이지, 그 하나하나의 진단을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면 매우 치료가 잘 되는 또 관절이 어깨이기도 합니다. 또 어깨뿐만 아니라 어깨 주변 근육의 통증도 지금 50견이라는 그냥 하나의 용어로 어깨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어깨 주변에 이제 근육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증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깨 주위의 근육이 문제라면 그 주위 근육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 어깨 관절 자체를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 개수만큼 치료 방법도 다양한 게 바로 어깨라는 관절의 통증입니다. 제가 외래에서 볼 때 50견이라고 완전히 오진을 해서 오는 가장 흔한 병들이 어깨 주변의 근육의 문제입니다. 어깨 주위에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의 경우도 있고요. 운동 자체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정상의 궤도를 벗어난 그걸 이제 견갑골 운동 이상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병들, 즉 견갑골 자체의 병을 어깨 자체의 병으로 인식을 해서 어깨에만 계속 치료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견이라고 하는 것 중에 사실은 전혀 어깨와 관계없는 병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견주관절학회에서는 이제 어깨에 대한 이제 통증을 50견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어깨 통증 또는 한문으로 견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견이라고 마치 진단 같기 때문이죠. 사실 50견은 진단명이 아니라 그냥 어깨 통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그냥 어깨 통증이란 단어를 조금 더 선호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정작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러 40여 가지의 병 중에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수술을 하게 되지, 그 이외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환자들이 종종 물어보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볼 때 흔히 두려워하는 어떤 환자들의 속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자들이 어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커져서 수술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많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아주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고 대부분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어깨는 싸고 있는 힘줄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4가지 힘줄이 어깨를 이제 싸고 있는 구조인데, 그걸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근개가 완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요,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빨리 수술해주지 않으면 힘줄 파열의 범위도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힘줄에 연결되는 근육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이제 위축, 점점 말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작은 수술로 할 수 있는 걸 좀 더 큰 수술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그거 이외의 대부분의 경우에 빨리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깨의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설은
오직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는 맞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대부분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줄이 그렇게 끊어지는 사람이 많냐라고 하면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완전 파열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질문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은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회전근개 파열도 등급이 있습니다. 즉 힘줄 하나라도 힘줄의 두께가 이만큼이라 그럴 때 이만큼 반만 찢어진 경우, 아니면 회전근개 아까 4개의 힘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하나라도 완전히 끊어진 경우, 또는 4개가 완전히 끊어진 경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보통 수술하지 않습니다. 또는 완전 파열이 됐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 파열해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을 저희 세계 견주관절학회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 파열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50% 두께 이상은 돼야 됩니다. 보통 20-30% 찢어진 것 같고 많이 수술들을 하시지만 그런 경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 학회에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50% 이상, 적어도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정도에서 증상이 뚜렷이 나오는 경우, 물론 증상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전문가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증상이 뚜렷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어깨 탈구는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깨 탈구는 주로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10대에서 2회 이상 빠진 걸 우리가 재발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2회 이상 빠졌을 경우는 수술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해보면 10대에서 2회 이상 재발성으로 빠진 경우는 그 향후에도 계속 재발성으로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20대는 뛰어넘고요. 30대에서 단회성으로 빠진 경우는 향후에 재발성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30대에서 한 번 빠지신 분이 바로 수술로 가야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빠지고 이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런 분들도 수술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술로 어깨 탈구가 수술로 가야 될 확률이 커지는 거는 10대에서 2회 이상 빠진 그런 젊은 연령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치료법을 설명을 하게 됐을 때 환자가 되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깨 치료법도 변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골격계 우리 정형외과학에서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 학문이 바로 어깨 학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 40년밖에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할 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 5년 전에만 해도 수술을 전혀 안 하던 병을 지금은 수술하는 병으로 바뀐 질병도 있고요. 또는 5년 전에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인식되던 병이 지금은 수술을 안 해야 되는 병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사법도 계속 변하고 발전하고 있고요. 또는 주사 약물조차도 많이 바뀌고 있고 지식도 완전히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도 완전히 변하고 있고 수술 테크닉, 수술 재료 다 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어깨 해부학 자체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이해 못 하시는 건데 해부학은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심도가 깊어진다는 거죠.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하나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 관절막을 하나하나 구분해내서 그 중에 도대체 무엇이 찢어지면 문제인지 이런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치료법은 굉장히 빨리 발달한 학문이다. 그래서 5년 전에 치료법을 가지고 그대로 치료해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5년도 사실 크게 말한 거고요. 1년 단위로 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깨 통증과 오십견의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개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회전근개 또는 탈구 이런 좀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오십견 또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또는 어깨 통증은 크게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그런 개론적인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견주관절 전문의 이상훈이었습니다.